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마치다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쿠오카가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 같다. 특히 상대가 빌드업을 위해 올라오는 것을 끊고 저격하는 마치다 입장에서는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후쿠오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나상호나 듀크가 없음에도 공격진의 뎁스가 상당히 폭 넓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다행이지만 일단 마치다의 장점인 역습을 할 만한 공간이 적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기동력이 뛰어난 팀들을 낮은 블록으로 공략하는 능력이 좋다. 다만 후쿠오카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특성을 가진 점은 아쉬울 듯. 올 시즌 공격 횟수 자체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은 팀이기도 하다. 결국 한 골 싸움에서는 후쿠오카가 기본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더에디 같은 선수를 후반에 넣어서 카운터 비기를 준비하기는 하는데 효율이나 공격의 양 자체가 너무 아쉽다. 일단 마치다 입장에서도 좀처럼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후쿠오카를 공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후쿠오카의 공격보다는 마치다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인 것은 사실. 승리를 한다면 마치다가 근소하게 이기거나 무승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센다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홈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은 좋은 편이다. 특히 점유율을 시미즈에게도 가져오면서 2-0 승리를 이끄는 모습. 다만 전반적으로 공격이 아주 뚜렷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야마가타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력은 맹탕이라고 봐야 한다. 올 시즌 평균적으로 55%의 경기에서는 무득점을 환상하고 있다. 센다이는 4월부터는 상당히 수비가 불안정하다. 두 게임 이외에는 모두 실점을 허용해버리는 모습. 다만 그중 한 팀이 야마가타라는 점은 꽤 의미심장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센다이가 라인을 낮추고 결정적인 찬스를 상대에게 주지 않는 식으로 야마가타를 꽤 잘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겠다. 센다이가 4월 이후부터는 꽤 불안정한 수비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 다만 야마가타가 공을 잡는 상황에서도 골 기록을 잘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센다이가 4월 이후로 실점 퍼레이드를 쌓고 있지만 야마가타를 상대로는 무실점이었다. 물론 야마가타의 홈 안정성은 꽤 높은 편이기는 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나고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입장에서는 나고야가 어느 정도 할 만한 상대다. 특히 나고야가 카운터에 능한 편인데 베르디의 플레이는 잠그는 것이 일단 1순위다. 특히 고베를 상대로도 신중한 운영으로 1-0 승리를 낚아온 경험도 있는 전력. 물론 베르디의 수비가 일부 리그에서는 상당히 쉽게 무너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나고야를 애먹일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고야가 생각보다는 수비에서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지난 매치에서도 쇼난에 몰아치는 움직임에 상당히 고전했던 편이고 할 만한 팀을 만났다 싶으면 슬금슬금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에 당하는 경우도 잦은 전력. 일단 라인을 공격적으로 끌고 가도 문제인 것이 주커 FW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에서의 힘이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베르디가 꽤 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생각보다 나고야와의 상성이 좋고 수비 역습으로 꽤 강호들을 물고 늘어지는 능력도 있다. 나고야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주포의 이탈이 신경 쓰이는 상태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습에 당하는 상황도 없지는 않은 편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니가타 대 가와사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니가타가 가와사키 상대로는 좋다. 지난 시즌에도 컵 대회와 리그를 통틀어서 2승 1무로 지지 않았던 모습. 특히 니가타가 가와사키를 상대로 화력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원정에서 64%의 점유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는 것이 니가타. 물론 올 시즌 라인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경기 전반이 난전 성향이 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최근 마치다가시마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강호 상대로도 선전하고 있는 흐름이다. 가와사키도 여전히 미드필더의 역량과 공격력은 좋다. 문제는 올 시즌에도 활동량이 부족한 기색이 있어 상대가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에 고전한다는 점. 이 때문에 니가타가 패스를 정교하게 높은 확률로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니가타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다. 지난 시즌에도 가와사키를 점유와 공격으로 찍어 누른 케이스도 있었다.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니가타의 올 시즌 특성상 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가와사키의 기동성과 활동량의 부족은 니가타의 전술적인 수행 능력을 더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 금일 5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구마모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마모토와의 플레이는 난전 양상이 잦았다. 어쨌든 구마모토 역시도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의 힘은 있는 편. 따라서 요코하마 FC도 실점 양상을 모두 제어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다만 요코하마 FC가 구마모토에게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중원에서의 압박과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FC가 상대 공격을 미리 끊고 달리는 식으로 구마모토를 상당히 잘 잡아내는 편에 가까웠다. 구마모토의 문제는 공격에서의 힘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센터백들도 상당히 중원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약점을 크게 드러내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의 오카야마나 이번 경기 상대인 요코하마 FC가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꽤 잘 제어하는 편. 따라서 구마모토가 이 두 팀을 상대로는 상성이 좋지는 못하다. 요코하마 FC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상성에서 요코하마 FC가 괜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구마모토의 공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고 역습을 가하는 식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다. 구마모토도 생각보다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골을 잘 넣기는 해도 상성에서 밀린다는 점이 이런 이유. 금일 6번째 경기 고우 대 에임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엔트리 구성이 고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태에서 전반적인 팀의 기동성이나 체력이 상당히 부담이다.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공격하거나 빠르게 나아가는 상황에서 약한 모습. 지난 경기 이와키와의 실점 장면도 카운터를 맞은 것이었고 올 시즌 에이메와의 오랜만의 만남에서도 졌다. 생각보다는 전방에 힘을 주고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전반에 먼저 골을 넣는 상황에서는 제법 파괴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다수. 물론 에임에도 특별히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수비가 녹록치는 않은 편. 다만 고우보다는 엔트리 뎁스가 여유롭다는 점이 포인트다. 에이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에이메가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진 고우다.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도. 특히 에이메가 부상자가 적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도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에이메가 공격적으로 나서면 다득점 양상도 꽤 자주 만드는 편이기도 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